지구에서 살라고 보니까 3차원 물질을 몸을 사용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몸을 움직이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아니라 나는 이 속에 있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5차원이니까 이 속에 있어서 뇌를 통해서 온 몸을 움직입니다. 이건 나의 집일 뿐이지 이게 내가 아닙니다. 아픈 것도 네 몸이 아픈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요새 몸이 아픈 사람인데 몸이 아픈 것이지 내가 아픈 것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브레인 컨트롤하게 합니다. 마음 컨트롤이. 그래서 이 브레인이 컨트롤되고 브레인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뇌파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컨트롤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없으니까,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변화하는 걸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뇌파입니다. 뇌에서 나온 파장이 달라요. 그 어떤 환경에 따라서 또 어떤 정서에 따라서 나오는 파장이 다릅니다. 그걸 뇌파라고 하는데, 이 뇌파를 잘 측정해서 그걸 구별하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뇌파로 인해서 일반의식이냐 잠재의식이냐 이것도 구별할 수가 있어요. 물리적 방식으로 구별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죠. 마음을 어떻게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뇌파에는 알파, 베타파, 세타파, 델타파 이런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파벳 순서로 보면 알파, 베타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알파, 베타, 세타, 델타 이렇게 나가는데, 순서대로 파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긴 파장이 베타파고, 그 다음 알파파, 그 다음 세타파, 가장 파장이 짧은 게 델타파. 뇌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뇌파를 다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 뇌파도 아주 굉장히 긴 것부터 굉장히 짧은 것까지 뇌파가 생기는데, 전파나 같습니다. 생기는데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는 알파, 베타, 세타, 델타 파장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에 요걸 이제 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죠. 내용은 먼저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요 그림을 요걸 보면 압니다. 요게 이제 파장이거든요. 요게 베타파가 가장 길어요. 14에서 30Hz. 기계소음 14에서 30Hz. 그러니까 30Hz 이상도 있어요. 뇌파가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움직임이나 생각에서는 뇌파가 14Hz에서 30Hz 사이가 파장이 나오더라, 그겁니다. 이게 보통 생활할 때, 이게 컨셔스 마인드, 이게 일반 의식일 때, 우리가 보통 생활할 때, 우리는 그래서 그 커트라인이 이제 14Hz죠. 14Hz. 14Hz 이상은 이제 컨셔스 마인드, 일반 의식입니다. 우리 일반 의식도 나고 잠재 의식도 나지만 그걸 좀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둘이냐 하지만 그 작용하는 목적 기능이 달라요. 일반 의식이 나죠. 내가 생각하고 보는데 일반 의식의 생각과 잠재 의식의 생각은 달라요. 나라도. 근데 나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그게 의식이라고 하면 밖으로 나타나는 그 일반 의식은 10% 정도. 쉽게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있죠. 여기에 이제 저장장치가 있습니다. 저장장치. 그 저장장치에서 이렇게 작동을 해서 여기다 윈도우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윈도우로 띄웠습니다. 다 띄운 게 아니고
많은 것 중에 그 하나 띄운 거예요. 제가 여기에 지금 이 속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책 하나만 띄운 겁니다. 그러듯이 10% 이게 14 내지 30Hz라는 건 윈도우 전기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보다도 낮은 파장이 있습니다. 14Hz에서 뭐 7Hz까지 7Hz부터 14Hz까지는 그게 이제 그 알파 웨이브, 알파파라고 하는데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게 얕은 최면, 그러니까 메디테이션, 뭐라고 할까, 마음이 아주 안정된 상태, 흥분 상태가 아니고 안정된 상태. 우리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딱 앉아서 마음을, 눈을 감고,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명상 상태도 일종의 이제 최면에 들어간 건데, 얕은 최면에 들어간 거죠. 얕은 최면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어떤 목표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것도 있어. 깊은 최면을 유도해야, 깊이 들어가야 우리가 그런 현상을 다시 꺼내서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또는 병을 낫게 한다든가 하는 그것이 이제 각각 다르니까 7Hz 이하 4Hz까지를 그게 이제 세타파인데 이제 깊은 의식 속에 들어간 거죠. 깊은 잠재의식. 히프노시스. 메디테이션이나 히프노시스나 다 히프노타이즈 된 상태입니다. 서브컨셔스 마인드. 우리가 이제 최면 그러면 그걸 자꾸 달리 생각을 하고 하는데, 최면이라고 하는 것은 서브컨셔스 마인드,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잠재의식 속에, 이 속에 있는 정보를 알아내려면 이 속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1TB, 멤버가이트, 이게 저장 장치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저겁니다. 그러니까 14Hz 이하가 되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7Hz까지는 낮게 들어가서 낮은 상태에서 떠오르는 지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보들이. 그것만 떠오르죠. 깊은 상태에 들어가야 떠오르는 것들은 아직 안 떠오르죠. 중요한 어떤 것들은 얕은 상태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고 깊은 잠재의식이라고 해서 중요하냐, 그것은 아닙니다만 그에 따라서 그래서 7Hz에서 4Hz까지가 마인드 컨트롤, 그것도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똑같은 서브컨셔스 마인드인데 이제 그 히프노시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메디테이션도 되고, 메디테이션보다는 좀 더 깊은 히프노시스 상태로 들어가야, 내가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를 하면서 영어 공부도, 수학 공부를 하면서 영어 공부를 복습할 수 있고, 그런 현상들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기억을 없애고 그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니까 깊은 최면 상태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얕은 최면 상태를 유도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일어나긴 하되 상태가. 그 다음에 4Hz보다도 더 짧은 거, 저 짧게 되면 이제 완전히 잠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히프노타이즈라는 걸 우리는 잠이다. 원래 히프노시스란 말이 한 200년 전에 만들어질 적에, 히프노시스, 원래 히프노시스는 이게 이제 최면이라는 소리인데, 히프노스라는 이건 이제 잠이란 뜻입니다. 잠.
잠속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히프노타이즈, 타이즈 뭐 하면 잠속에 들어갔다. 히프노시스, 그래서 잠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술이 히프노시스입니다. 이제 우리 말로는 최면이라고 하고, 뭐 마인드 컨트롤 또는 뭐 브레인 컨트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사용하는 게 히프노시스 같은 겁니다. 그래서 4헬스 이하는 너무 깊어서 이제 잠속에 빠져들어요. 잠속에 빠져들면 이제 반응하지 않죠. 깊은 잠속에 빠져들면. 그러니까 4헬스 아래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뇌파가 4헬스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꿈도 끼고 잠도 깊은 잠도 자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뇌파로 구별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4Hz 이상은 컨셔스 마인드, 14Hz에서 4Hz까지를 서브컨셔스 마인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14에서 4Hz까지입니다. 자, 이것은 과학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 마음대로 뇌파를 그렇게 발생을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학자들이, 대학교 교수들이, 특히 이것은 독일에서 먼저 잘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했더니, 이 얘기는 좀 했으니까요. 연구했더니 6가지 방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6가지 방법. 베를린 대학 1832년이니까 2030년, 200년 전, 200년이 못 됐습니다. 원래 히프노시스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 이것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구가 돼서 이런 것은 200년이 못 됩니다. 베를린 대학의 루터 교수와 슐츠 교수 두 분이 여러 가지 연구를 했어요. 어떤 말을 하면은 최면에 잘 들어가는가. 그래서 많은 연구 끝에 6가지 그 단어와 말과 그 단계를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원리에 의해서 요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대로 하는데 요대로 할 수도 있고 조금 달리 해도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연구되어 있으니까 이 6단계를 거쳐서 실제로 합니다. 그럼 최면에 잘 들어가요. 꼭 6단계를 다 거쳐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단계만으로도 최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처음인 사람은 6단계까지 다 하고 또 하고 그래야 들어가지만 연습이 많이 된 사람은 1단계 또는 2단계, 3단계만 해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빠른 속도로 해도 들어가고요. 자, 일단 그러나 그 하나하나 단계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나서 나중에 이용할 적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먼저 시간에 왜 손가락이나 진자 활용법에 대한 그것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진자나 손가락도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치료하다 보면 치유죠, 치유. 뭐 담배를 끊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문제를 알아내기 위해서 최면에 깊은 최면에 들어가서 물어보면 말로 대답해야 하는데 대답을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대답을 뭐라 물어도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안 하는 이유는 왜 대답하냐고 다구치면 안 되고 안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혹시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때도 있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고 말을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래서 않거든요. 그때는 그러면 말로 하지 마시고 자 손가락으로 대답하세요. 지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물어서 그러면은 엄지손가락 예스를 움직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검지를 움직이세요. 자, 지금 선생님께서 이런 상황인데 혹시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말을 하기 싫어도 몸은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엄지가 움직이냐 검지가 움직이냐에 따라서 아 그렇군요. 그때 이제 그럴 때도 요걸 진자라든가 손가락 방법 이 방법도 그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나 혼자 최면에 들어가기 전에 사용하는 그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때도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그때 가서 또 얘기 열리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단계 이건 외워둬야 됩니다. 팔이 무겁다. 물론 저 사람들 my arms are very heavy 이건 영문이고 독일어도 있겠죠. 우리말로 팔이 무겁다. 상관없어요. 영어에 능통한 사람은 영어로 해주고 우리말에 능통한 우리말로 하고 팔이 무겁다. 똑같습니다. 팔이 무겁다 하면 진짜 무거워져요. 그럼 팔이 따뜻하다. 세 번째 그것부터 보세요. 세 번째는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고 그랬습니다.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 순서를 잘 외워둬야 됩니다. 팔이 무겁다, 그 다음에 팔이 따뜻하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 심장이 막 세게 박동한다고 빨리 박동한다고 하면 안 되죠. 왜? 빨리 박동하는 건 긴장돼 있거나 막 그럴 때니까 빨리 박동하면 이게 마음이 그러니까 조용히 박동한다. 조용히 박동하는 것이 메디테이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호흡이 편하다.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이게 먼저부터 시작합니다. 팔다리가 똑같은데 우선 팔이 따뜻하다,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 심장 옆에 있는 폐, 호흡이 편하다. 호흡이 편하다. 그럼 다섯 번째는 배가 따뜻하다. 자, 심장, 배, 손, 심장, 배. 이제 순서대로 읽으려고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 호흡이 편하다, 복부가 따뜻하다. 여섯 번째는 이마입니다. 이마가 시원하다. 다른 건 다 따뜻하다고 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몸이 릴렉스 되죠. 근데 이마만은 시원하다고 해야 돼요. 이마가 따뜻하고 뜨거우면 열받죠? 열받는다고 그러죠? 뇌가 뜨뜻하면 안 돼요. 여기가 시원해야지. 그래서 이마는 시원하다고 이제 암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가 이마가 시원하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섯 가지 손이 무겁다, 팔이 무겁다, 손이 무겁다, 손이 따뜻하다,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 호흡이 편하다, 복부가 따뜻하다, 이마가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빠르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최면이 잘 연습된 사람은 많은 최면을 받아보고 메디테이션을 자주 한 사람은 금방 들어갑니다. 그런데 처음이거나 한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30분, 어떤 사람은 40분 걸려야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최면 치료할 적에
대개 1시간 반을 잡습니다. 2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0불 이렇게 이제 치료비는 받습니다. 뭐 미국 사람들은 1000불도 받아요. 어쨌든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많이 받아야죠. 요새 컴퓨터 배운다고 와서 1시간 금방 갑니다. 1시간 가르쳐주고 싸게 받는 사람은 100불 받습니다. 요새 100불 갖고는 못 배워요. 150불 이렇게 줘야 됩니다. 1시간에 3, 4년 전, 5, 6년 전만 해도 1시간에 100불이었습니다. 뭐 컴퓨터를 배우든 무엇을 배우든 1시간이면 100불을 냈어요. 의사가 치료 1시간 하는데 100불 이하 받겠습니까? 그 이상 받지. 그래서 2시간을 하는데, 그래서 의사들은 대개 1시간 하면 뭐 1000불, 시간 그분들은 굉장히 필요하니까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그 값은 그거라도 2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최면을 시키는데 빠르면 30분, 그럼 40분, 1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40분, 50분에서 50분 동안 계속 6단계를 되뇌야 돼. 그리고 또 내고, 또 내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여러 번. 깊이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 제가 치료해보니까 1시간이 100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가르쳐 주는 것은 말 몇 마디 하면 되지만, 최면은요, 계속 얘기해야 돼. 말을. 그 사람 앉혀놓고. 굉장히 피곤하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40분에 이제 딥습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검증도 해봐야죠.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아주 아름다웠던 때로 갑니다. 하나, 둘, 셋 해서 여기가 어딥니까? 얘기하고 그러면 제일 깊은 최면에 들어갔구나. 자, 그러면 깊은 최면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앓고 계시는 이러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계신데, 예를 들어 지금 선생님께서 우울증을 앓고 계신데, 그 우울증을 앓는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있던 때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그때로 돌아가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 지금 몇 살입니까? 누구와 같이 있습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내는 거예요. 몇 살 때라든지 누가 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것이 그 우울증 원인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연령퇴행이라고 해서, 지금 40살이라 하면, 자, 선생님, 내가 하나, 둘, 셋을 하면 30살 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30살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25, 20, 15, 15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연령대. 5살 때로 가자 하면 5살 때 갑니다. 실제로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의 생각이 나요. 최면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2시간이 훌쩍 넘어요. 근데 2시간 이상을 하면 그냥 최면 와서 치료하는 사람도 힘들고, 치료하는 나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2시간 이상은 안 씁니다. 대개 그 정도로 하고 마치고 또 다음 스케줄 잡아서 다음에 와서 또 하고, 그렇죠. 한 번에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최면이 잘 들어가고, 최면이 빨리 들어가면 치료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될 수가 있어요. 빨리빨리 원인이 밝혀지고 오면 금방 한 번에 될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아니면 2, 3번 걸릴 수도 있고, 또 더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한두 번에 다 됩니다. 제가 먼저 번에
들었나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년, 벌써 한 20년쯤 됐네요. 저 다우저노 저 위에서 우리 한국 분인데 한 60이 넘었어요, 그분이. 이민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스시집을 했어요, 술집을. 그래서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하루 먹는 것이 보통 소주 3병 이상, 끝나고 나서도 2병, 1병 그냥 먹는데요. 그게 그냥 이지 그냥 따라가지고 그냥 먹는 거야. 그걸 30년을 해봤답니다. 그렇다고 나보고 와서 이제 술을 끊고 싶다고, 좀 끊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최면 치료했습니다. 술을 못 마시게 이제 했죠.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더 치료를 받고 싶으시면 다음 주에 오시라고 다시 전화하시라고 했는데 전화가 없어요. 2주 후에 왔어요. 와서 얘기하는데 내가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선생님 이제까지 술 한 잔도 안 마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마실까 봐서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그리고 왔더라고요. 그냥 한 번에 다 끊어진 거야. 못 마십니다. 근데 그분은 또 마실까 봐서 한 번 더 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온 케이스죠. 이렇게 보통 한두 번이면 이제 되거든요. 마약도 마찬가지 끊을 수가 있습니다. 마약 얘기도 내가 먼저 지난 시간에 한 얘기 있죠. 지금도 마약은 마약 문제로 온다면 돈 받지 않고 횟수가 얼마든지 간에 남녀를 구분 않고 빈부를 구분 않고 노소를 구분 않고 다 그냥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약만은. 그전에는 광고를 하다가 지금은 광고를 않게 된 그 이유도 내가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문에도 광고를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잘 살고 또 병도 고쳐줘서 그 사람도 잘 살고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조직에 연계돼서 내가 피해를 받는다면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쪽이 나쁘지만 생명 위협까지 있는데, 맞아요. 이게요, 그 마약 조직이 무섭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지금 뭐 어떤 박광렬이라는 어떤 사람이 살인도 하고 필리핀에 가서 일을 저질렀는데 60년 형을 살고 있었어요. 필리핀에서만. 근데 너무 죄가 많이, 마약도 막 계속 있으면서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대통령끼리 대화를 해서 한국으로 이제 이송돼 왔습니다. 수사하고 있는데 그 마약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한국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마약한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은 더 많고요. 미국은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 국가를 공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약입니다. 마약은 엄청 미국에 들어옵니다. 이 마약은 우리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마약을 끊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고 싶은 사람은 끊어야 되겠죠. 끊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끊길 수는 없습니다. 끊고 싶은 사람은 끊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해줘야 되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6단계, 최근 6단계, 다시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 호흡이 편하다, 배가 따뜻하다, 복부가 따뜻하다. 원래는 복부라는 말을 여기에 보면 태양 신경총이 있어요. 이 배꼽을 위시로 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일종의 그걸 신경총이라고 합니다. 모든 게 우리가 이제 배꼽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영향을 받았죠. 여기서 그걸 태양 신경총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온몸이 다 퍼져나가니까 그 태양 신경총이 따뜻하다. 그 다음에 이마가 시원하다. 이마만은 시원하다 그랬죠.
이렇게 6단계의 말을 개발했습니다. 두 학자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실제로 나도 이렇게 해보니까 잘 들어가요. 근데 꼭 6단계를 다 해야 되냐? 그건 아니야. 한 단계 빠져도 되더라고요.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위에서 자, 눈을 감으세요. 아, 팔이 무겁습니다. 팔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다리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팔이 축 늘어집니다. 팔이 무겁다는 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팔이 무거우니까 팔이 축 늘어지고 그래서 몸이 이완되고 최면속에 들어갑니다. 이런 비슷한 소리를 계속 해야 돼. 팔이 무겁다만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유사한 소리로.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것도 하나 기술입니다. 팔이 무겁다고 하면 이제 얼굴이 붉어지거나 뭐 공포증, 불면증 뭐 이런 것에 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치료할 때 주로 무겁다는 암시를 많이 사용합니다. 따뜻하다는 암시를 사용하면은 노이로제, 손발 트는 것, 미용, 자반현상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르레기 같은 거 뭐 있는 거 있죠. 자신감 상실, 서경은 이렇게 펜을 잡으면 떠는 사람이 있어요. 펜을 잘 못 써, 글씨를. 이거 서경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음의 병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어 써는 거야. 글씨를 못 써요. 그걸 치료하면 잘 씁니다. 이런 것을 치료할 적에 팔이 따뜻하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 화날 때 우리가 화나면 심장이 뛰죠. 뛰는 심장을 조용히 뛰라고 하면 화가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 화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 한 잔 가져오죠. 찬물 한 잔. 야, 찬물 한 잔 먹어. 찬물 한 잔 먹으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왜? 화는 열이요. 막 열난다고 그러죠. 실제로도 열나요. 물을 한방적으로 양이 떠. 그러면 차가운 건 의미야. 차가운 물을 싹 마시면 뜨거운 게 가라앉죠. 양이 가라앉아요. 화가 가라앉아요. 근데 실제로 물을 마시면 가라앉지만 마시지 않더라도 가라앉을 수 있죠. 심장이 조용히 활동한다. 또 뭐 화날 때 옆에서 찬물 한 잔 자 드세요. 먹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한 잔 마시니까 굉장히 시원하죠. 그래서 심장이 조용히 박동합니다. 이렇게 이제 암시를 하는 거죠. 암시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화날 때 끈기, 인내력 향상 이럴 때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라는 암시가 아주 좋고 호흡이 편하다. 이제 금주, 금연 또는 마약, 교통체증, 식욕 감소, 스트레스 해소 이런 데는 이제 호흡이 편하다. 호흡이 편하다하고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하고는 비슷하게 갑니다. 왜? 심장이 빨리 뛰면 호흡도 빨라져요. 왜 심장이 빨리 뜁니까? 우리 몸에 뭐가 빨리 필요해. 우리가 막 화나면 어떤 물질 분해가 많이 일어나. 물질 분해가 많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심장이 빨리빨리 뛰어서 영양물질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 거야. 심장만 뛰냐? 영양물질만 필요하냐? 영양물질을 분해하는 산소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호흡도 같이 빨라져. 우리 화날 때 보면 심장도 뛰고 호흡도 빨라져요. 심장하고 호흡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면 호흡도 천천히 하게 되고 호흡도 천천히 하게 되면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게 되고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부가 따뜻하다. 태양 신경총이라고 그랬죠. 배가 따뜻하다. 복부 그러면 복부라는 건 한문 얘기니까 복부 좋습니다만 우리말로 배가 따뜻하다. 배가 따뜻하다. 배부르고
복부. 다른 책에서도 그렇고 나도 이걸 쓸 때는 복부라고 썼습니다만은 지금 배가 따뜻하다. 우리 순우리말 있잖아요. 각종 소화기병, 냉감증, 정력, 저하, 조루, 발기불능 이런 것은 복부가 따뜻하다. 실제로 그 남자나 여자나 그 성적 능력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죠? 젊은 사람으로서는. 그래야 우리가 낮에만 행복한 게 아니라 밤에도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이 없으면 요새 뭐 농담으로 많이 합니다만 남자가 능력 없는 사람은 시간이 짧죠.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어요. 여자도 그렇고 그런 불감증, 예? 이런 것은 이게 차워서 이 아랫배가 차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를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손을 대고 배가 따뜻하다, 아랫배가 따뜻하다 라고 하면 실제로 따뜻해지면서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우리 한방에서 제가 치료할 때는요, 그런 병을 치료할 때는 실제로 배꼽 밑에 하나하고 관원하고 그 밑에 곡골에다가 침을 꽂고 배꼽하고 관원하고 곡골에다가 뜸을 떠요. 항아리에 넣어서 뜸을 떠, 뜨끈뜨끈하게 뜨면 실제로 배가 뜨끈뜨끈해집니다. 실제로 뜨끈뜨끈해져요. 그러면 병이 나서요. 오줌 자주 싸는 사람도 낫고, 오줌을 젊은 사람도 그러지만 나이 들면 하루 저녁에 5번, 6번 이런 사람이 있어. 잠을 못 자. 조금만 있으면 싸고 싶어. 왜? 관략근이 약해서. 관략근이 꼭 줘야 여기서 좀 오줌이 이렇게 있어도 꼭 줘야 안 나오는데, 관략근이 약하니까 오줌 조금만 있어도 나오려고 그래. 근육이 약하니까. 똥도 마찬가지고. 대변도 못 참아요, 노인들은. 그래서 왜 요전에 제가 한국에서 어떤 시골에 갔을 때 시내버스를 탔어요. 시내버스 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술을 한잔 하셨나 봐. 장에서. 근데 한참 가고 막 차가 덜덜덜 떨리니까 운전수 양반 차 좀 서 급해. 그러니까 운전수 아이 술 한잔 하셨네. 조금만 계세요. 저기 올라가서 쉬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쉬세요. 만약에 안 쉬면 차속 운전 기사 선생님이 아마 청소해야 될 거예요. 소변 보면 소변도 닦아야 되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될 거 아니요. 저분도 창피하고 문제가 되겠지만 차속이 그래놓으면 곤란할 거 아니요. 왜 빠지십시오. 여기다 못 참으니까, 못 참는데 저 가서 쓴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노인들은 반드시 그걸 해줘야 돼요. 서서. 나가서 이제 싸고 이제 들어왔죠. 그걸 이해 못하면 그런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 대변을 놨다 소변을 쌌다 하면 싼 그분도 쪽팔리고 힘들겠지만 자동차 속도 버리니까 자기가 청소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쉬어서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이로운 것입니다. 약해서 그래. 그걸 따뜻하게 하면 근육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5번 오줌 쌀 걸 3번, 2번 이게 줄어들죠. 정력도 강화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마가 시원하다. 이마가 시원하다가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마는 모든 생각의 정점이죠. 여기에서 화도 나고 뭣도 나고 그런데 그래서 이마가 시원하면 긴장도 해소되고 불안도 해소되고 냉정한 판단력도 생기고 화도 났던 것이 안 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화난 거 뭐 호흡이 편하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마가 시원하다. 이마가 시원하다. 그래서 6단계. 자,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 호흡이 편하다. 자, 팔부터 심장, 배, 이마. 되죠? 팔이 2번.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 호흡이 편하다, 그다음 복부가 배가 따뜻하다, 이마가 시원하다. 6가지 됐죠? 이거 이제 그걸 외워야지. 이게 아니면은 순서적으로 잘 외워야 됩니다. 뭐 순서가 바뀐다고 그래서 뭐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학자들 두 사람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게 이런 말을 이런 순서대로 할 때 가장 최면에 잘 들어간다. 잠재의식에 가장 잘 연결된다. 라고 연구를 했으니까 그 연구에 따르는 거죠. 그분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수천 명 해서 연구한 건데 그걸 안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좋은 방안을 따라야지. 그래서 이런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자, 이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부터는 그러면 제6단계를 했지만 6단계 단계만 얘기했지.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 호흡이 편하다, 배가 따뜻하다, 이마가 시원하다 라는 말 6개는 외웠지만 하는 방법 아직 모르잖아요. 팔이 따뜻하다, 팔이 무겁다, 팔이 무겁다, 팔이 무겁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말을 또 사용해서 팔이 무겁다고 하는 걸 한 10분, 팔이 따뜻하다는 한 10분. 예를 들어서 처음인 사람 각각 10분 하면 60분이죠. 누구든 다 들어가. 안 들어간 사람이 없어. 이마가 시원하다까지 오면 푹 이러죠. 다 들어가요. 100이면 100. 5분씩 해도 30분 걸리잖아요. 그래서 빠르면 30분, 늦으면 40분, 50분 그 소리입니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빠른 것은 이제 최면을 예를 들어 여러 번 연습된 사람 환자도 처음에 왔을 때는 30분 걸리지만 그 다음 날은 10분만 걸려도 돼요. 암시를 딱 해놓으면 돼. 한 번 최면만 일단 들어간 사람은 깨어나기 전에 뭐라고 해놓냐 하면 다음부터는 제가 6단계를 빠르게 얘기해도 즉시 최면 속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든가 어떤 암시를 딱 걸어놓으면 그냥 금방 들어가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1시간 동안 이제 최면을 들어간 사람도 다음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하냐면 자, 내 눈을 보세요. 그 소리를 내가 잘해요. 내 눈을 쳐다보라고 하는 거. 여기에 6단계는 없지만 다음은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부터는 선생님과 내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내가 딥슬립 이라고 외치면 즉시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갑니다. 자, 5-6명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깨어나면 내가 빠르게 얘기했으니까 그분은 얼떨결에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잊어버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또 치료로 왔어. 그럼 웃으면서 어떻게 뭐 괜찮으세요? 또 뭐 그런 일이 또 일어나세요? 라든가 뭐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눈을 선생님 하면서 눈을 딱 쳐다보면서 여기를 대고 딥슬립 그러면 그냥 금방 들어가요. 30분이 필요 없어. 치료 시간인데 그때는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치료하는 게 더 많은 시간을 할 수가 있어요. 1시간 걸리는데 1시간 반 이렇게 물어볼 것이 많으니까 뭐 5살 때로 가야 하고 10살 때로 가야 하고 필요면 엄마 뱃속대로 가야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 오늘은 1단계부터 1단계를 어떻게 암시할 것인가 그 암시하는 요령 2단계 요령 3단계 요령 해서 6단계까지 요령이 다 생기면 그 다음에 그걸 여러분이 종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전 시간까지 이제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마인드커는 1단계 실제 팔이 무겁다. 팔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말초신경을 쉬게 하고 긴장했던 마음을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상태로 되돌리게 하는 마인드 컨트롤. 목적이 이제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책의 표지니까 여기에는 우리 한국 신동들입니다. 이게 천재들. 지금 어떻게 이거 내가 책을 만들어낸 것이 한 15년 됐는데 이후에 이 어린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자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요새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요새 장관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뽑을 적에 그냥 자기 가까운 사람 뽑은 게 아니고 천재들만 뽑았어요. 야, AI를 해야겠는데 우리나라에서 AI를 잘 쓰는 사람 누구냐? 그 젊은 사람 있죠? 그 사람 AI 수능 딱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민간 기업 어떤 사장 그 사람 중소기업 또는 뭐 이런 데로 다 불러들였어요. 천재 다 보니까 다 천재들만 불러들였더라고요. 머리가 좋으니까 정책도 여러 가지 해보고 요새 굉장히 일을 잘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정치를 힘만 세고 고함 잘 지르고 뭐 부자인 사람 했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그냥 과격한 일을 하게 돼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나쁜 사람, 과격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끌고 가요, 나라를. 한국도 전에 파면된 대통령이 그랬고 맘대로 끌고 가잖아. 대학원생이 뭐 연급이 좀 늘려달라고 연급이 좀 늘려주세요 광질르니까 입 막고 쫓아내버리고 싫은 얘기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요새는 다 듣더라고요. 하는 소리 다 듣더라고요. 그게 하는 소리 다 들어준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로부터 들은 걸 또 정책이 반영하고 막 이렇게 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죠. 지금 세상의 대통령들이 많은 나라의 대통령들이 무식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전쟁을 하고 무식하니까 막 전쟁부터 하는 거야. 머리 좋은 사람은 전쟁 않고 이기는 게 머리 좋은 사람이요. 왜 싸움을 합니까? 싸움 않고 이겨버려야지. 싸움에서 이겨야 꼭 이기는 겁니까? 싸움 않고 이기는 게 죄지지. 머리로. 요새 막 싸움대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싸움 않고 그동안에 참 우리 민족이 근면하죠. 근면에 열심히 해왔었는데 그것이 빛을 발해서 장사도 잘 되고 많은 물건도 팔아먹고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한쪽이 전쟁하면 그 전쟁 당사자는 나쁘지만 다른 쪽 어떤 나라는 또 좋아요. 거기 물건 파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천재들이 좋아요. 자, 마인드 컨트롤 1단계 암시법을 오늘 상당히 깁니다. 자, 이것은 이대로 나도 이대로 내가 하는 방식대로 내가 책을 썼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으시고 깊은 심호흡을 3번 합니다. 네, 내가 하는 방법이지만 선생님도 따라서 해도 되고 꼭 이대로 않더라도 그러나 이걸 거의 의아해요. 그래야지 할 말이 생기지. 나중에 취미 쉽게 하는데 할 말이 없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책을 읽어야 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야지 하지. 30분, 40분 동안을 계속 말을 해야 하는데 할 말이 있어야 하지. 사실 대화해보세요.
한 5분, 3분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다 해버려서. 똑같은 말 또 할 수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한 번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실제로 이제 편안히 앉게 하고 눈을 감으세요. 그러고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으시고 깊은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그리고 기다려. 심호흡 3번 하는 거예요. 기다려. 조금 있다가, 자, 숨을 들이마실 때는 우주 에너지가 내 몸에 들어오고, 내쉴 때는 내 몸과 마음속 모든 스트레스가 빠져나간다 하고 생각하세요. 이건 완전히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어디 갔어? 그런 다음 양팔을 밑으로 쭉 내리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안 내리면 이게 내려줘요.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게 합니다. 팔을 내려줘요. 자, 팔을 내렸습니다. 팔에 제가 아주 그 무거운 쇳덩이 아령 20파운드짜리를 제가 쥐어줬습니다. 자, 이거 주세요. 손으로 쥐는 거래. 꼭 쥐어. 이쪽 주세요. 쥐었죠? 생각으로 주는 겁니다. 아령 무거운 쇳덩이를 지금 쥐고 있습니다. 양쪽에 무거운 쇳덩이를 들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상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최면은 요 말도 그런 설정도 해줘야죠. 최면은 언어에 의한 암시며 상상입니다. 우리 마인드 컨트롤 1단계는 이 소리를 난다라도 아주 무거운 쇳덩이가 선생님의 오른팔과 왼팔에 들려있다고 상상하시면서 동시에 나의 두 팔은 쇳덩이처럼 무겁다 라고 생각하세요. 뜻의 문장을 반복 암시하라고. 반복 암시하여 팔과 발의 근육들을 이완시키는 단계로 눈을 감고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내가 할 때는 쇳덩이처럼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팔이 쭉 늘어지죠? 근육이 늘어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5가지의 서로 다른 문장을 각각 10번씩 반복해서 암시하라고 합니다. 말을 해줘요. 그냥 스스로 할 때는 혼자 할 때는 그냥 혼자 하고, 내가 쉴 때는 내가 각 문장을 끝날 때마다 모든 것은 정상이다라는 말을 3번씩 반복해야 됩니다. 자, 첫째, 오른팔이 무겁다를 10번 하는 거예요. 오른팔이 무겁습니다. 오른팔이 무겁습니다. 오른팔이 무겁습니다. 그렇게 10번 해도 되고,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건 책이라 이렇게 썼지만 오른팔이 무겁습니다. 오른팔이 무겁습니다. 10번 하기도 같은 얘기 10번 하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같은 말 3번 하면 듣기 좀 싫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른팔이 무겁습니다.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팔이 축 늘어집니다. 오른팔이 무겁습니다.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쇳덩이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무겁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뒤에 10번쯤 그런 얘기를 10번쯤 했으면, 그러나 오른팔은 정상입니다. 오른팔이 무거워서 축 늘어졌다면 진짜 쭉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팔은 정상입니다. 오른팔은 아주 정상입니다. 선생님 팔은 정상입니다. 같은 얘기라도 그러면 되죠? 선생님 오른팔이 정상입니다. 오른팔이 아주 고통처럼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이런 얘기. 두 번째는 왼팔이 무겁다. 같은 팔이 무겁다고 했으니까 오른팔이 무겁다, 왼팔이 무겁다, 오른다리가 무겁다, 왼다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왼팔이 무겁다를 10번. 왼팔에도 무겁습니다. 왼팔에는 아령을 들었기 때문에 대단히 무겁습니다.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팔이 축 처집니다. 그러나 왼팔은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같은 소리를 계속,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리고 왜 같은 소리를 계속 하라고 그러냐. 최근에는 마인드 컨트롤은 같은 소리를 여러 번 들으면, 3번 이상 들으면 듣기 싫죠.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히프노타이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프노시스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보통 대화 때는, 일반의식 대화 때는 같은 말 반복하면 싫어요. 싫어해. 미워해. 왜 같은 말 하냐고. 1절만 하라고. 그런 소리 하죠. 그런 소리 듣죠. 그럼 싫어. 듣기 싫어서 그래요. 좋은 말도 3번이면 싫다고 그러죠. 그런데 최면을 할 때는 10번을 해야 됩니다. 10번. 10번 안 해도, 이제 연습을 하면 10번 안 해도 될 때가 있습니다만 10번이요. 그래서 오른팔이 매우 무겁다. 자, 오른팔이 무겁다, 왼팔이 무겁다. 이게 10번 하라고 쓰니까, 그 다음에 오른팔이 매우 무겁다. 오른팔이 무겁다 하면 재미없으니까 매우 무겁다. 이제 한 단어를 더 넣어요. 왼팔이 매우 무겁다. 그것도 10번씩.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양팔이 쇳덩이처럼 매우 무겁다. 예, 무겁다는 소리를 왼팔이 무겁다 그게 아니라 왼팔이 쇳덩이처럼 무겁다. 양팔이 10번 반복. 쇳덩이처럼 무겁다도 양팔이 쇳덩이처럼 무겁다, 양팔이 쇳덩이처럼 무겁습니다. 그게 아니고 양팔에 그 20파운드짜리 아령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이제 쇳덩이처럼 무겁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번을. 그리고 그러나 선생님 팔은 정상입니다. 이때 오른팔과 왼팔이 밑으로 쭉 쳐지면서 실제로 보면 쭉 쳐져요. 이렇게 쳐지면서 양팔이 무거운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들기 시작하는 건 혼자 얘기고 그 소리를 해요. 자, 선생님 오른팔과 왼팔이 밑으로 완전히 가라앉았네요. 쳐지면서 양팔이 매우 무거워진 느낌이 드시죠? 매우 무겁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가 이제 시킬 때는 그러고, 나 혼자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죠? 여기서는 나 혼자 할 때를 기준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제 시킬 때는 말로 해야죠. 나 혼자 할 때는 생각으로 다 하지만. 자, 무거워진다고 하는 느낌은 통상적으로 느끼는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거지만 힘이 쭉 빠져버리면 무거운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니 무겁지 않은데 힘이 쭉 빠졌네. 안 무거운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해줘야 돼. 내가 무거워진다고 했는데 무거워진다고 하는 말은 통상적으로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거지만 그렇지 않고 힘이 쭉 빠져버린 상태도 무거운 것입니다. 또 오른팔과 왼팔이 찌릿찌릿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혹시 오른팔, 왼팔이 찌릿찌릿하세요? 그것도 무겁다는 느낌입니다. 느끼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찌릿찌릿할 때, 무겁다고 했는데 무겁지 않고 나는 찌릿찌릿하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 그런 말 해줘야 돼. 혹시 오른팔, 왼팔이 찌릿찌릿하세요? 찌릿찌릿하면 진짜 팔이 무거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럼 무거운 것이구나. 양팔이 매우 무거워진 것입니다. 이게 선생님 오른팔은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쭉 늘어지면서 매우 무거운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왼팔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모든 것이 쭉 늘어지면서 매우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오른팔과 왼팔이 나 몸에 붙어 있는지, 선생님 몸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감각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점점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면서 마음은 편안해지고 점점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혼자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읽어서 거의 외워둬야 됩니다. 이대로 생각을 하죠. 또 치료할 사람도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건 내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또 유도를 않더라도 나는 이 방법으로 하니까 내가 하는 방법대로 책을 쓴 것입니다. 나는 환자에게 이렇게 해요. 졸립니다. 이렇게 하고 암시를 줍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죠. 암시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최면 속에서 하는 말을 암시라고 그래요. 최면에 들어갔을 때는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최면이라는 것이 꼭 뭐 6단계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말에 쉬면 최면 속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 종교적으로 어떤 목사님의 설교, 어떤 스님의 법문 이걸 듣다 보면 심취하죠. 굉장히 들어가다 보면 최면 속에 들어가. 그때 스님, 그때 목사님 그분들이 하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합니까? 올바로 살으세요. 그렇죠? 그래야 천당 갑니다. 좋은 일 하세요. 그런 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죠? 기도하세요. 그게 이제 암시입니다. 그런데 암시가 꼭 좋은 암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쁜 암시도 있어요. 그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모아놓고 큰 청도 모아놓고 막 연설하죠. 연설에 심취하면 전체 거가 최면 상태에 빠져. 집단 최면이라고. 그때 하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뭐 어떡하세요? 그건 좋죠. 그러나 반대파를 뭐 어떻게 하죠? 그런 얘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나쁜 얘기도 암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할 때는 나쁜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얘기만 해야 됩니다. 좋은 얘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뭐 우울증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혼낸 것 때문에 우울증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그때 선생님을 혼낸 것은 공부 잘하라고. 그때 우리 클 때는 손바닥도 맞고 종아리도 많이 맞습니다. 시험 치고 와서 점수 잘 맞으면 종아리 맞았어요. 옛날에는 종아리 때렸어. 회초리 꺾어 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종아리 맞으면서 내가 나 점수 적게 맞은 생각을 않고 아픈 생각만 한 거야. 근데 아버지는 나를 그냥 시험 치고 오기만 하면 나 종아리 때리고. 아버지 마음은 종아리를 때릴 때 아버지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옆집 아들은 80점 맞았는데 내 아들 60점 맞아오니까 화나는 거야. 화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때리는 거지. 잘하라고. 자식 미워서가 아니라 잘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 때린 이유는 당신이 잘하라고. 내 아들이 더 잘했으면 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제 컸으니까.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때 기억이 나는 아버지가 나를 미워서 때린 게 아니고 아버지가 사랑해서 때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죠. 최면 속에서 아버지는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되뇌이게 하고 막 그러죠. 그게 치료 방법이에요. 자, 암시할 때 중요한 것은 눈을 감고 팔에 쇳덩이가 들려 있어서 정말로 무겁다고 상상하면서 상상이 중요해요. 해야 하고
암시는 어디 갔어? 문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면을 내가 시키고 치료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내가 말로 해줘야죠. 말로. 이 1단계를 수시로 연습합니다. 혼자 있을 때, 잠깐 쉴 때,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무거운 팔과 축 늘어진 근육들을 상상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남을 치료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잘 돼야죠. 내가 연습을 많이 한 뒤에 남도 치료하는 거지. 나는 못 오면서 남을 치료 있겠습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외워. 저 앞에 있는 내가 써놓은 그걸 다 외워야 돼요. 외우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자꾸 읽으면 돼요. 순서대로. 순서가 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말만 10분, 20분 동안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 생각을 10분, 20분 동안 할 수 있으면 돼요. 마음속으로 어느 순간에 양팔이 너무 무거워져서 아래로 쭉 늘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다 놓고 안 되네. 자, 됐습니다. 또 그러면서 졸음도 오게 되고 그러면 잘 된 것입니다. 졸리면 잘 된 거예요. 더욱 연습을 하면 각 문장을 한 번씩만 암시해도 되고 생각만 해도 되고 팔이 쭉 늘어지게 됩니다. 연습이 많이 되면 그런 후에는 반드시 이제 끝난 후에는 각성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그래서 그냥 끝나도 되지만 각성을 해야 됩니다. 자, 생각을 하나에서 다섯을 세면 나는 각성 상태로 돌아간다. 하나, 둘, 셋. 유쾌하고 상쾌한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넷, 다섯. 그래도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도 되고 아니면 하나, 아주 유쾌합니다. 둘, 기분이 좋습니다. 셋,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넷,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섯, 이래도 좋고. 그런데 사람에 따라 이제 좀 천천히, 그러고 나서 천천히 눈을 뜨고 심호흡을 하면 됩니다. 심호흡 3번. 심호흡은 뭐 특별히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깊이 들여섰다가 내쉬면 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우주 에너지가 내 몸에 들어오고 내쉴 때는 내 몸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 근심, 걱정이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그럼 실제로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그런 다음 양팔을 밑으로 내리고 팔에 아주 무거운 쇠덩이가 들려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최면은 언어에 의한 암시. 그러니까 언어, 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로 오는 것이 최면이니까 뭐 손으로 뭐 만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약간 만지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상상이고 최면은 언어에 의한 암시이며 상상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1단계는 아주 무거운 쇳덩이가 나의 오른팔과 왼팔에 들려있다고 상상하면서 동시에 나의 두 팔은 쇳덩이처럼 무겁다라는 뜻의 문장을 반복 암시해서 팔 주위의 근육들이 즉시 이완되고 눈을 감기는 단계죠.
5가지로 서로 다른 문장을 각각 10번씩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오른팔이 무겁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다. 오른팔이 무겁다. 왼팔이 무겁다. 양팔이 쇳덩이처럼 무겁다. 어떤 순간에 다시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린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왼팔이 무겁다. 오른팔이 무겁다. 오른팔이 매우 무겁다. 양팔이 쇳덩이처럼 무겁다. 10번 반복합니다. 자, 따라서 마인드 컨트롤 1단계는 팔 근육 긴장을 이완시킴으로써 뇌에 이상적인 자연 휴식을 주며 지나치게 긴장하는 신경,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편안한 상태로 해줍니다. 이런 긴장 완화, 사지와 온몸에 이르는 이런 가벼운 릴렉스, 단점 가벼워지고 그럼으로써 뇌를 이완시키어서 과도한 긴장이 머리 혼란이, 근데 긴장은 머리 혼란이죠. 이걸 단절시켜주는 겁니다. 따라서 마인드 컨트롤 1단계는 마음 안정을 잃었을 때 쓰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마음 안정을 잃었을 때 잘 당황한다거나 얼굴이 빨개진 사람 있죠? 무슨 얘기면 얼굴이 빨개져. 말 더듬는 사람, 말 더듬는 것도 습관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더듬는 게 있어요. 그 일종의 이제 긴장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게 효과가 있습니다. 말 더듬이. 이거 고치려면 팔이 곱다 이런 암시에서 천천히 말을 하게 하면 됩니다. 당황하는 버릇은 자기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뇌가 어떤 자극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해지고 긴장하여 일시적인 착란 상태에 빠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 1단계에 이루어지는 효과, 아까 얘기했죠? 얼굴이 붉어지는 공포와 말다짐에 효과 있다.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효과가 있고, 아까 그 팔이 무겁다는 어떻게 한다는 방법을 했고, 그것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공포. 누가 만나서 얘기해도 얼굴 빨개지고 당혹스럽고, 이때 얼굴이 붉어지고 황당하고 당혹스러울 때는 눈을 딱 감고 심호흡을 3번 하고 팔이 무겁다, 팔이 무겁다 이렇게 하면 당황스럽지 않게 된다 그럽니다. 팔이 무겁다고 하면 곧 마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 얼굴이 붉어지는 공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 얘기해서 부끄럽고 그래서 얼굴이 붉어진 사람이 많죠. 말을 더듬지 않으려고 하면 더 더듬어집니다. 이럴 때 말이 더듬어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럴 적에 눈을 딱 감고 심호흡을 하고 암시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팔이 무겁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3번 한 뒤에 연습을 많이 하면 심호흡만 3번 해도 됩니다. 근데 팔이 무겁다. 팔이 무겁다. 양팔이 천근만근 무겁다. 모든 근육 긴장이 풀린다. 마음 긴장이 풀린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다. 나는 어떤 상태가 되어도 마음이 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얼굴 붉어진 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말 더듬는 것도 괜찮아지고, 어떤 공포가 관계나 업무 등의 방해가 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공포라는 건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업무가 방해되고 어떤 방해 있을 때 문제지, 공포는 좀 있어야 됩니다. 위험이 있을 때 공포를 느껴야 피하죠. 그래서 정상이지만 어느 정도를 넘어서 넘었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정도를 넘어서서 강박관을 갖거나 매사에 힘들거나 가족에게 영향을 주거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다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공포는 6가지 중에 하나인데, 첫째는 스트레스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면 공포가 됩니다. 둘째는 자신의 수행 능력 혹은 특정한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공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업 성적이나 일 성과에 반드시 올려야만 한다는 압박감, 두려움이 되죠. 시험 공포증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뿐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지는 마음이 두려운 거지. 그렇습니다. 넷째, 전이된 공포가 있습니다. 전이된 공포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깜짝 빵 소리에 깜짝 놀라 숨으면 막 따라가 숨죠. 왜 공포 소리인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따라 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죠. 그걸 전이적 공포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공포 소리일 줄 모르지만 나는 괜찮은 건데,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서 그래 천둥 쳤어. 천둥이 뭐 별것 아닌데 천둥 딱 칠 적에 아버지가 놀라서 숨었어. 아들도 같이 숨었어. 그럼 나중에 커서 천둥 치면 아들은